17일 강원도 전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한동안 이어진 건조한 날씨 속에 높아졌던 대형 산불의 걱정도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압승한 반면 도민들의 표심은 균형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면서 약진했지만 보수 진영도 5곳에서 승리하며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원주는 가을 선거구 모두 여당 출신 중진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강원 정치력 향상과 지역 발전 가능성에 그 기대가 모아집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경우 보수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재선에 성공했고 강릉 지역에서는 4선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17일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강원도 내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횡성을 시작으로 15일까지 화천과 철원, 평창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는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철원 지역 산불은 14일 늦은 시간에 일어난 데다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1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 다행히 17일부터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반가운 단비가 내려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주말인 18일 낮까지 이어지고 영서 지역은 최대 40mm, 영동 지역은 최대 6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 내륙은 대기 상층에 남아있는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와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충돌해 만들어진 대기 불안정으로 18일 새벽까지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강원 영동은 17일 밤부터 18일 낮까지 북동풍이 불어 약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영동 북쪽과 남쪽의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곳은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비로 17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16도로 전날보다 8도가량 낮아지는 등 고온 현상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번 비는 일시적으로 산불 위험을 낮추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예방에는 계속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31건이 단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31건이 접수돼 모두 35명을 단속해 이 중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보다 27.3%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선거 벽보 훼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5명, 부정선거운동과 불법시설물이 각각 4명씩, 허위사실공표 2명 등입니다. 강원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와 위로, 답례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부천 진신사리를 봉안했다는 탑인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이 국보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1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국보 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은 높이 9m의 7층 석탑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이며 지난 1964년 보물 제410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한 달 동안 국보 지정 예고 고시와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고 확정되면 다음 달 말쯤 국보로 지정하게 됩니다. 춘천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 일부 노조원이 20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춘천시는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 민주노총 노조원 100명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며 오는 2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25개 노선 중 일부 결항 노선에 전세버스 25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세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전세버스마다 승하차 안전관리 등을 위해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15 총선 결과 도내 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3석을, 통합당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약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도내에서 이어오던 보수의 아성은 어느 정도 유지됐습니다. 강원도의 정치 색깔이 변화하는 걸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보다 2석을 더 차지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수확은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에 역대 처음으로 파란색 깃발을 꽂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년 만에 현실 정치로 돌아온 이광재 전 지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였던 동해안에서 당선에는 실패했지만 보수 후보들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반면 도내 언론사들이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약한 인물론과 부동층 표심 공략은 보완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강릉은 보수표가 3명으로 분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석패한 점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석 중 보수 성향 무소속까지 모두 7석을 차지했던 4년 전보다 2석을 더 잃긴 했지만 전국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도내 언론사들이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는데 샤이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강한 뒷심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보다 진보 후보들과의 득표 차이가 크게 좁혀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의 경우 여야 후보 간 차이는 2,530표. 20대에서도 같은 인물이 맞붙었는데 당시 2만 표 차가 났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 동해 태백 삼척 정선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서도 지난 20대 총선보다 진보 보수 간 득표 차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선거구가 개편되고 공천 결과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자들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아쉬운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전국 선거는 패했지만 강원도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일부의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야 되는지 중요한 이제 시험대에 들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각 정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해 2년 뒤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원주는 갑을 선거구 모두 여당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3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재선 송기현 의원 역시 초선부터 중량감을 키워왔던 인물인데요. 두 당선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심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당선인이 공동으로 내세웠던 지역경제 활성화,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까? 혁신도시 활성화가 당장 발등의 불로 꼽힙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전문 역량, 지역대학과 기업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급선무입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제2혁신도시 추진도 필수 과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키우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역의 대학의 계약학과지들을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쪽으로, 오히려 구조를 거꾸로 만드는 쪽으로 해서 지역 인재가 우리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 없는 기업 도시를 살리는 것 역시 숙제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기업 유입,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기술시험 인증기관 유치 등은 정치력이 관건입니다. 저는 이곳 원주는 세계적인 건강 생명 산업의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를 거쳐서 원주가 시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시 팽창으로 인한 정주환경 문제 역시 해법이 요구됩니다. 혁신 기업 도시의 교육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신도시 입주민들의 기대는 두 당선인의 득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의 삶을 높이고 행복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투표를 통해서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 밖에도 원주는 화재 후 방치된 중앙시장 등 구도심 공동화 해소, 캠프롱 일군지사 등 군부지 개발과 여주 원주 수도권 복선전철 조기 개통에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까지 묵직한 현안들이 수두룩한 상황.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두 일꾼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의 경우 보수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3명의 당선인 가운데 2명은 재선에 성공했고 강릉에서는 4선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들 당선인들은 당내 입지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영동 지역에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3곳의 선거구 가운데 2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권성동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영동 지역은 모두 보수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권 당선인은 당선 직후 미래통합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운동 내내 외쳤던 지역 발전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당선인들 중 2명은 재선에 성공했으며 강릉은 4선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등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 입지도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초선보다는 다선을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보다는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여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릉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동계올림픽 이후 발전 동력을 잃은 동해안 지역에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을 비롯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가져오느냐도 관심사입니다. 3분의 국회의원들이 영동지에 당선이 됐는데 이분들이 할 것들은 어떤 일이냐면 일단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SOC 사업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역이 필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해선 북부선 철도다. 4선 중진 1명과 재선 의원 2명을 끌어안은 동해안 지역. 지역 발전의 기대감을 표로 보여준 유권자들이 3명의 중진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감 역시 더욱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강원도 민심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균형을 이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번 4.15 총선은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강원도는 미래통합당 등 보수 진영이 8석 중 5석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두터운 보수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가 마감된 직후에 실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 3곳, 미래통합당 4곳, 무소속 1곳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8곳 중 5곳에서 피말리는 오찬의 접전이 좀 벌어지면서 누가 승리를 거둘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지만 결과는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의 총선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이 약진을 거뒀습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갑에 역대 처음으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원주, 갑, 을 모두 이광재 후보, 송기현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보수가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기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됐고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정치 신인인 유상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은 이양수 후보가, 동해태백, 삼척, 정선은 이철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릉 선거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탈락했지만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권성동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릉 선거구는 그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된 곳이었는데요. 이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4선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후에 바로 미래통합당 복당을 신청해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선거는 당초 코로나19 상황으로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상당히 걱정과는 달리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투표율은 66%를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유권자 132만 3,700여 명 중 8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60%가 넘은 건 2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4년 전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이 투표율이 57.7%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전 투표율은 이번에 28.75%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28.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민들이 선택한 21대 국회의원, 또 이제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특징은 또 다선 의원들이 대거 나왔다는 겁니다. 이 당선자 8명 중 6명이 재선 이상인데요. 먼저 강릉의 무소속 권성동 당선자가 4선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또 원주갑의 이광재,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의 한기호 당선자는 3선입니다. 또 원주을의 송기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 동해태백, 삼척, 정선의 이철규 후보는 재선인데요. 그만큼 국회에서 당선자들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라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재선 이상의 의원들에게 표를 던질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오랜 수건 사업이 많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나 송전탑 건설 문제 등 강원도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현안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선출된 당선인들이 얼마나 존재감을 갖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일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작도에는 오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인들이 내세웠던 공약들, 우리 강원도민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릉 출신의 김병주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제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김병주 당선인은 강릉고등학교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졸업했으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뒤 전역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추천 순위 12번을 배정받았던 김 당선인은 시민당이 비례대표 17석을 획득하면서 무난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미래통합당에 복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당선인의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함께 탈당했던 미래통합당 시도의원을 비롯한 당선들도 함께 복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탈당했으며 복당 신청 이후 강원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의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당이 결정됩니다. 경춘선 ITX 청춘이 18일부터 당분간 주말과 휴일에 한해 감축 운행됩니다. 코레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토요일에는 기존 60회에서 44회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54회에서 44회로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퇴근 이용객을 위해 평일 운행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감축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미리 구매한 이용객은 홈페이지와 승차권 앱 코레일톡 전국역에서 수수료 없이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감기나 몸살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